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지난 5월 18일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었습니다.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로 9년 만입니다.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염원과 더불어서 사회 각계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지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을 더욱 공감하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공직자들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불필요한 오해와 심리적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권익입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어지는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부패방지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서 부패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발생한 부패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반부패 총괄기관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직자가 꼭 기억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국회나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그 적용 대상입니다.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사립학교 임직원, 민간 언론사의 언론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이 완전히 생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에서 운용하는 행동강령에 포함되어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반 시에 제재 수단이 징계로 제한적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법률로 상향하는 법제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의 예방에 중점이 있는 만큼 신고 의무와 절차만 위반해도 제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제재 수준도 징계와 과태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이 교육 영상을 통해서 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충돌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다. 이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이해충돌 규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서 공정하고 정직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그 자체는 부패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공직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거나 부패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간단하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의 행위 기준을 10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 5개,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의무 5개, 이렇게 10가지 행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위는 기본적인 윤리적 이런 규범만 가지고 있다면 공직자들이 대부분 이해하기 쉬운 그런 행위 기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의무 5개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렵다고 해서 또 기억이 안 나서 혹은 몰라서 신고나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단지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재산상 이익, 환수조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듣고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좀 기억하기 어렵다, 무슨 법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건 일단 신고하라고 했는데 라는 정도만 일단은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법이 시행이 되면 모든 공공기관에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법령에 의해서 새롭게 지정이 됩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신고 대상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아서 신고 여부에 대해서 이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먼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입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에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직무 관련자는 쉽게 말하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공직자가 법령 기준에 따라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라고 정의를 하고 이때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에서 정해져 있는 16가지 직무 유형 중에서 본인의 직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법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16가지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이 다음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할 때 직무 관련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자, 또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대방,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상대방,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이 경우에 16가지 직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관련성을 가질 경우를 직무 관련자다라고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가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적 이해관계자는 뭔가 불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적 유혹이 생길 만큼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의 규정에는 7가지 유형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뭔가 편의를 봐주고 싶은 유혹이 드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이 대표적인 사적 이해관계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임원이나 대표자 또는 관리자 혹은 사회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 그 경우에도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식이나 지분, 차범금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특수관계 사업자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우에도 사적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시점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채용이나 임용되기 전에 2년 이내에 재직하였거나 또 대리 또는 고문, 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 법인, 단체 등도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이 됩니다. 또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 중에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도 사적 이해관계자입니다. 종합하면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의 상대방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16개 직무에 해당되면서 또 그 상대방이 본인 자신이거나 가족이거나 또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에 자신이 2년 이내에 근무했던 회사 이런 등의 사적 이해관계자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를 신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단지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더불어서 이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 해당 직무를 나는 회피하겠다라는 그런 회피 신청도 하셔야 됩니다. 소속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며 그 소속 기관장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거나 다른 직무로 전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공직자가 아니면 도저히 수행이 불가능한 직무이거나 또 공익 증진을 위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 등의 공직자가 꼭 직무 수행의 공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행위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런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 신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적법하게 직무 수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그 자체만으로 징계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신고하고 회피하고 결과적으로 해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고 의무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입니다.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죠. 바로 공직자들이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는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입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부동산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인사나 계약 업무 등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재직자라면 전체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제정될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령에는 이러한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H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의 공기업 등이 포함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급을 주 업무로 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소속 기관이 공공주택사업이나 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 공직자는 이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소속 기관이 부동산 취급을 주 업무로 하지는 않지만 그 기관에서 도시 재개발이나 또 산업단지 조성 등의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면 그 경우 자신 또는 가족이 관련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매수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민간 부문의 전문가가 공직자로 임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활력을 높이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데요. 반면에 그 민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간과 공적 영역이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의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의 업무 활동을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추가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임용된 고위공직자는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3년 동안 민간 분야에서 어떤 업무 활동을 했는지 그 내역을 임용 후 3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위공직자가 이전에 재직을 했거나 대리, 고문, 자문 등을 제공을 했던 그 개인이나 법인, 단체, 로펌이나 변호사 단체 이런 경우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 단체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속 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않은 범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와 범위가 동일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일정 직위 이상의 법관, 검사, 공기업의 장, 상임감사 등에 이르기까지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직자들께서는 30일 이내에 민간 부문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가 계약 담당 국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몰아주고 그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계약이나 자문 제공, 비용 지불 등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만약에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건 좀 불공정하지 않나, 공정성이 의심되는 그런 사안이겠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도 제도적으로 관리해서 부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무 관련자의 거래 신고 규정이 그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사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이를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 금전 거래의 경우에도 차용증을 써서 거래를 한 금전 대차라 하더라도 신고해야 된다. 이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좀비속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 등을 보유한 법인,
단체인 특수관계 사업자가 직무 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신고 의무는 직무 관련자와 사적 거래에 대한 대가로 불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금융회사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공매, 경매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 제출 의무의 마지막 행위 기준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입니다. 이 행위 기준은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정관예우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가 인허가를 해당 부처에 신청을 해서 처리 중에 있거나 또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등의 직무 관련자에 해당될 경우 그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도박이겠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내용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5가지 신고 제출 의무 기억하시나요? 이 신고 의무 5가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징계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행한 직무가 위법하다라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직무를 통해서 공직자가 혹은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와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의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관장이 직무중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징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꼭 유념해야 될 것은 공직자가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공무 수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고 의무, 절차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조치, 과태료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무 수행과 관련된 신고 제출 의무를 이 강의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이러한 신고 제출 의무를 꼭 이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이해충돌 방지법이 200만 공직자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법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신고나 제출 의무는 공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이 우려될 때에 이를 절차적으로 신고해서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의 절차를 준수를 하면은 공직자들이 국민들이나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상황을 사전에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공직자의 심리적인 부담을 벗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절차를 이행을 하면 공직자가 당당하게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절차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공직자가 해피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되는 5가지 행위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10조에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이나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소속 기관의 직무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법에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고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이나 당사자인 소송 등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이나 자문을 하는 행위 또는 외국기관, 법인 등을 대리하는 행위, 직무 관련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도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자녀나 친인척 등을 이런 공공기관에 채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채용이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에서 채용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도 이런 공공기관 채용 특혜를 예방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가족 채용 제한 규정입니다. 즉 모든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경쟁 절차를 거쳐서는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산하기관은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가족, 자회사는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고위공직자 등은 자신의 가족이 경쟁 절차 없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개 채용 시험이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소위 가족 찬스 등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입니다.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계약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소관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또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그 가족,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또 그들과 관계된 특수관계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등이 이를 지시하거나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위반하기 쉬우니까 고위공직자와 계약 업무 담당 공직자 등은 수의계약을 그 기관에서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이 법령에 규정된 제한 대상자인지 반드시 철저히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사라졌지만 공직자들이 관용 차량이나 공용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용 시설 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개인적인 편의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가족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 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과 공공기관의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LH 사태에서 가장 국민들께 공분을 산 점은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은 특히 공직자 개인의 부패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자원 배분이나 시장 경제를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규정이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 규정입니다.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 3년까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런 또 이득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미공개 정보라 함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불특정 다수나 국민들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도 매우 엄격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공개 정보 등의 이용 금지를 더욱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것은 이 조항이 단지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공직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제3자까지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도 몰수,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또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 그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공개 정보 등의 이용 금지 규정은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행위 기준 가운데에 그 위반을 할 경우에 그 제재가 징역형, 벌금형으로 가장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 법령 규정을 엄중히 여기고 잘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방금 이 영상 외에도 앞으로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또 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런 공직자의 청렴을 내면화하고 또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200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공직사회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반부패 청렴 제도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전방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이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